20여 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영업을 해오면서 항상 안타까운 점이 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경영관리와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세무회계관리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매출 100억 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 흔한 격리사원 한 명을 두지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그야말로 CEO,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다. 그러다 보니 관리 업무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 주변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해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와 세무회계 관리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다. 우리나라가 견고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년 전 중소기업과 지금의 중소기업은 달라진 게 없다. 이것이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 CEO는 힘들다. 여전히 회사의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고 해내야만 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들은 대부분 실용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다. 매우 좋은 제도도 많이 있고 효과적인 제도도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른다. 아예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도 많다. 이런 경우도 CEO가 여기저기서 어설프게 들은 정보가 반영이 된다. 좋은 것 같은데 활용할 줄은 모르고 조언을 구할 곳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양질의 지원 제도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중소기업 CEO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쉽고 적시성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찾아가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CEO들이 억지로 시간을 내 찾아와서 경영지원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컨설팅 받을 시간에 제품 하나를 더 생산하고 품질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회사를 이끌어왔다. 문제는 생기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다. 뜻하지 않게 생기는 직원과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놓은 모든 세무회계의 문제. 생각도 못했던 가산세가 나온다. 세무대리인의 실수인지 회사의 실수인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세금은 CEO가 내야 한다. 필자가 관리하는 업체중 몇 곳은 주식을 양수도하면서 간주취득세 문제를 제대로 세무대리인이 안내해주지 않아서 간주취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던 곳이 있다. 버점주주 문제로 주식을 5대5로 명의신탁한 이후 경영하던 중 자금 대출이나 주주총회 등의 불편한 점 때문에 주식을 회수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CEO가 과점주주가 되면서 간주취득세가 발생한 것이다. CEO는 간주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세무대리인은 미안할 뿐이다. 비단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준비해 놓으면 되는 사항들이 준비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는 중소기업에 허다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컨설턴트들이 진행하는 컨설팅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 또한 많다.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의 핵심은 시스템이다. 현재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 시장의 상당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 시장에 대한 컨설턴트의 접근이 보험회사의 실적 위주 목표 관리에 의해 변질되었거나 애초에 컨설턴트 개인 소득 목표 위주로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적 목표에 의한 컨설팅 영업은 절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전문 인력이 취업을 꺼리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모든 업무를 혼자 소화해내야 한다. 그 흔한 총무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종업원 10인 이하의 기업은 격리사원이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결국 모든 관리는 CEO가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CEO가 곧 기업인 곳이 많다. 생산과 영업에 올인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를 돌릴 수 있다. 관리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 컨설팅의 시작은 거창하게 얘기하면 히프 아웃소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고 시각을 좁히면 기업의 총무팀 역할 수행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점 즉 기업의 아픈 곳을 일회성으로 치유하는 컨설팅은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양되어야 한다. 게다가 일회성 치유 컨설팅, 가지급금의 해결, 명의신탁 회수, 지적재산권의 자본화, 주식의 이동 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무상의 리스크를 안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컨설턴트들이 많다. 이 책은 중소기업에 지속적이고 쉬운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험 컨설턴트들의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년간의 영업 경험을 토대로 필자와 같은 영업 현장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컨설턴트로 성장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결국 중소기업 컨설팅의 성공 기반은 진심과 성실이다.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중소기업 CEO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곳에서 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족처럼 덧붙이자면 반드시 팀을 구성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 유명한 말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이다. 이 책은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보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서, 성격이 강하다. 자세한 컨설팅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각 단계별, 주제별로 CEO들과의 미팅 시 필요한 화법과 포인트를 정리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반드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실행해 보기를 권한다. 챕터 1. 반드시 성공하는 CEO 1차 미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CEO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CEO 1차 미팅은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CEO를 만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 하나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CEO와 1차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이슈, 가지급금, 부가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영업은 이제 단순 노하우를 활용한 영업의 시대는 지났다. 물론 여전히 가지급금의 해결, 명의신탁의 회수, 지적재산권의 자본화 등은 필요한 컨설팅이나 상당한 세무상의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CEO 1차 미팅 시 준비할 점과 준비된 내용을 어떻게 CEO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CEO들은 인사관리와 세무관리의 리스크에 거의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님을 이해하고 시작하길 바란다. 1. CEO 1차 미팅의 흐름. 모든 미팅이 그렇듯이 CEO와의 미팅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내용이 CEO의 구미에 맞던가 아니면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반드시 뛰어난 화법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차 미팅의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1차 미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미팅 및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미팅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컨설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턴트의 컨설팅 영업 스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내용을 읽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EO와의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CEO 1차 미팅의 흐름을 알아보고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표1. CEO 1차 미팅 흐름도 1. 업무 소개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분석과 검토 3. 재무상황 및 비상장 주식 가치의 검토 4. 신용평가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재무제표 분석 5. 정관 기본사항 검토와 숙지 6. 세무조정계산서 기본 검토 사항 숙지 7. 인사 노무 컨설팅 정보 제공 8. 기타 컨설팅, 기업 인증, 지적재산권, 컨셉 컨설팅 등 1. 업무 소개 대부분의 컨설턴트들이 생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다. 컨설턴트 소속 회사와 업무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레젠테이션의 도입부로서 자신 있는 말투와 컨설팅의 내용을 명확히 CEO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CEO를 위한 경영지원 컨설팅이란 제목으로 1차 미팅을 진행하며 중소기업 환경에 맞는 쉽고 적시성 있는 컨설팅에 방점을 두고 미팅을 진행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중소기업의 총무부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소기업 컨설팅의 핵심은 적시성과 용이함이다. 컨설팅 프레젠테이션의 언어는 컨설턴트의 언어가 아니라 CEO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소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대표님, 중소기업의 탄탄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화 회계 그리고
법인의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각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중소기업 CEO들은 세무 조정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 시에도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세무상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CEO를 위한 경영지원 컨설팅은 현장에서 기업 성장과 임직원의 가정경제를 포함하여 국가산업 발전 및 재정 조달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을 위하여 세무관리, 노무관리, 기업제도, 기업승계 등을 큰 그림으로 하여 다양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상 기업의 기획조정실이나 경영지원팀을 별도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기획조정실 혹은 경영지원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런 식의 장황한 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화법 내용을 암기할 것을 권한다. 한마디의 화법을 위해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의 현상을 파악하고 CEO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2. 법인 등기부등본 검토.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창업부터 현재까지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기본적으로 CEO 1차 미팅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미팅에서 CEO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훌륭한 재료가 법인 등기부등본 검토와 재무제표 분석이다. 중소기업을 방문하기 전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많은 컨설턴트들이 재무제표는 분석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은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하나만 잘 검토해도 중소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EO에게 컨설턴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 시에는 반드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위해서 우리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의 역사적 흐름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중 일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상호와 법인의 주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를 수권 주식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발행한 주식수와 일주의 금액, 그리고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일주의 금액이 5천원 혹은 1만원인 경우가 많다. 참고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일주의 금액이 1만원일 경우는 일주의 금액을 5천원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자본금의 변동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증자와 관련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선 증자가 상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와 균등증자인지 불균등증자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균등증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상 리스크가 없지만 불균등증자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등기부등본 1페이지만 보고도 수권 주식수의 변경과 관련한 컨설팅, 주식 익명가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자본금 변동에 따른 증여세 이슈까지 다양한 컨설팅 소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는 임원의 임기가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3년마다 중임 등의 임원에 관한 취임, 중임, 퇴임 여부가 제대로 등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경우는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필자 거래처의 경우 본점의 목적사항 변경 등기가 지점에서 누락이 되어 약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있다. 컨설턴트의 꼼꼼한 점검이 해당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CEO는 작은 것에 감동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인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중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주식 양도의 제한 항목이다.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이다. 주식 양도의 제한은 해당 기업의 비상장 주식의 양도 혹은 증여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가업 승계 시 분쟁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 방지 및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 및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에 대한 부문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1차 미팅에서도 중요한 컨설팅 재료이지만 제안서를 만들 때도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EO와 1차 미팅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의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지 말자.